안녕하세요. 주창입니다. 오늘 4월 26일 화요일이죠. 제가 오늘부터 공매도를 연습을 좀 하려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각 증권사마다 이제 공매도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번 주까지는 그 금융교육 금투협, 예. 그래서 그 금투협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 가시면은 팝업으로 뜹니다. 예, 모의 거래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교육도 일단 받았고, 이제 모의 거래도 뭐 1시간 했으니까 자격 요건은 채워졌는데, 어차피 모의 거래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공매도를 시작하려면 이번 주에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오늘 잠깐 한번 연습을 좀 해봤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대주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는 물량 뺏기가 관건이었어요. 너무 물량이 적어서. 근데 지금 예전보다 물량이 훨씬 많아지고 2조 넘게 물량을 푼다고 하니까 이건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서 오늘 공매도를 잠깐 해봤는데 동부제철하고 제넥신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금융투자교육원에 있는 HTS예요. 예, 일부를 제가 이렇게 거래 내역을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여하간 그래서 오늘 제넥신하고 동부제철을 잠깐 매매를 해봤고 시험 삼아. 그래서 이 들어간 자리를 제가 이것도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동부제철은 오늘 그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어서 이 급등 나올 때 이게 지금 시장가 매도가 안 됩니다. 업틱 룰이라고 해서 공매도는 저 지정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올 때 공매도를 시장가로 못 치게 돼 있어요. 시장가로 치면은 완전 주가가 무너질 거잖아요. 그래서 업틱 룰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음, 다 지정가로 돼 있죠. 시장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장가로 가능한데 공매도는 매도는 지정가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보면서도 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장가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는 시장가 매도가 안 되니까 내려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식 선물은 그렇게 막 빠른 종목들은 없죠. 근데 이제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350개 종목,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 350개 종목이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서 빠른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장가로 공매도를 치지 못하는 게 약간 좀 주식 선물보다 좀 불리한 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급등 나오고 쭉 밀 때 이거는 무조건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따라 붙어야 되는데 못 따라 붙는 거죠. 지정가니까. 예, 그 답답함이 예전에 대주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한 2010년 11년 이때 한창 대주 매매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때도 내려가는 게 뻔히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쨌든 뭐 나름 빠르게 이제 체결을 하면 이게 이제 속도전인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빠르게 좀 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 그래서 동부제철은 여기서 매도해서 급락 나올 때 이제 매수. 왜냐면 이게 오늘 기세가 좋은 종목이라 빨리 청산하지 않고 오래 들고 가면 반대로 또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내려올 때 이 흐름을 타고 이제 바로 청산을 했습니다. 지금 장중이에요. 그다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서부터 봤으면 매도를 했을 텐데 저도 이게 이제 종목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주식 선물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을 이제 이런 데다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코스피 200 종목 200이니까 100개 100개 이렇게 코스닥 150 종목 100개 50개 관심 종목에 이렇게밖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스캔을 이제 쭉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늦게 봐서 여기서 못 보고 꺾인 거잖아요. 오전에 슈팅 나오고 이거 큰 음봉 한번 떨어진 다음에 고점 돌파 못하고 이제 계속 꺾이는 이 전형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를 제가 음, 따라 들어가지를 못하고 조금 늦게 봤죠. 늦게 봐가지고 여기 10시 반부터 매도하고 이렇게 매도를 여기서 했습니다. 하고 요 저점을 안 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살짝 들어 올리는 거 아니야. 이미 떨어졌으니까. 오늘 또 기세도 좋은 종목이고 해서. 그래서 청산하고 반등 나고 옆으로 기길래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청산했는데 이제 훅 떨어진 거죠. 이런 종목들은 이만큼이 벌써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선물보다 변동성이 커요. 그만큼 위험성도 크고. 그래서 조금 이제 손절도 빠르게 해야 되고 뭐 익절도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확 이제 반대로 쏠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반대로 다시 들잖아요. 이런 경우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넥신이라는 이 한 종목을 만약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한다. 그럼 이제 정말 최상이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제넥신을 기세 좋을 때 따라 붙어갖고 매수로 먹고 또 공매도로 매도로 먹고 이러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코스닥 150 종목들 중에서 좀 작은 종목들 슈팅 나올 때 매도 공매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꺾일 때 오전에 얘는 좀 일찍 꺾였는데 한 10시나 10시 반, 뭐 11시 요때까지 이제 꺾이는 지점들 찾아가지고 뭐 10시에 한번 공매도 치고 흘러가면 이제 그것만 갖고 대응하고 10시에 공매도 쳤는데 주춤주춤한다 그러면 10시 반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추가 매도 해보고 반대로 들어올리면 손절하고 밑으로 내리면 수익 취하고 뭐 이런 어떤 구조를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HTS 상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25만 8,200원을 벌었다. 물론 모이니까 의미 없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거는 담보 유지 비율이 140%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공매도를 치려면 14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식 선물은 레버리지가 한 7배, 뭐 8배. 그러니까 종목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역이죠. 한 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게 쓸 수 없다라는 단점이 일단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뭐예요? 140%가 담보 유지 비율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있어야 3천만 원을 그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선물보다 아쉬운 점은 이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장가 매도가 불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 백워데이션이나 콘텐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잠깐 들어갔는데 이게 백워데이션이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크지 않은 백워데이션 상태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이건 현물 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가 이제 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가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수수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가 있다 보면 주식 선물 같은 경우 한 틱부터 수익이지만 얘는 세 틱, 두 틱, 세 틱부터 수익이니까 그게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틱도 크잖아요, 그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익이냐 손실이냐로 바뀌면 이제 매매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장점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종목 수가 많죠. 주식 선물 150인데 이거는 350개니까 2배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들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주식 선물 종목들은 10시나 10시 반, 11시에 꺾이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 코스닥 150 종목 중에 작은 종목들은 꺾이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어떤 이점도 있고, 일단은 주식 선물과 공매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 선물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공매도가 확실히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것 같고 좀 스윙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식 선물하고 공매도를 병행하는 것보다는 좀 주식 선물은 좀 최소화하고 공매도 쪽으로 좀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단점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공매도가. 그래서 일단은 주식 선물 공매도를 같이 좀 보고 이번 주는 어쨌든 다음 주부터 바로 공매도를 시작해야 되니까 요 그 모의 투자 시스템 가지고 이번 주는 좀 연습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페노션은 네, 아침부터 외인 매도세가 셌고, 그다음에 기관도 계속 매도하는 거, 그다음 대량 물량도 꾸준한 우하향. 그래서 요거는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해서 매수. 여기 지금 백오데이션이 7틱 정도 되는 거잖아요. 6틱 지금은. 그래서 이게 백오데이션이 괜찮아가지고 뭐 전혀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매도 쪽인 그런 매매였고, 그래서 뭐 계약수를 워낙 적게 들어가 3계약인가 2계약 들어가서 수익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을 3계약 들어갔네요. 10시 2분 3분에 들어가서 12분 40초 한 30분 정도 매매했고요. 자, 그래서 이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도, 쌍끌이 매수세가 오전부터 원웨이로 쭉 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코스닥 150에 있는 주식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는 이게 참 뭐랄까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물론 오늘 동부제철하고 제넥신이 유독 심했지만 이거 보세요. 급등이 팍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주식 선물에서는 이럴 때 손절을 하는데 갑자기 또 이제 외인이 밀었어요. 또 밀고 이렇게. 하지만 기관은 살짝 들어올려주고 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대형 거래가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선물보다는 이런 종목들 거래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단기적인 슈팅 나올 때 공매도 치는 거 정도가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럴 때는 시장가 매도가 좀 어렵다는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제가 대주할 때는 스윙으로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뭐 방산주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급등하면은 이거 너무 오바다 싶어갖고 이제 그 대주거래 해가지고 한 2, 3일 해가지고 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한 10년 넘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고, 요 이제 최근 대주 매매는 또 그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대주 매매가 빅텍 스페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는 코스닥 150도 아닌데 그냥 증권사에서 빌려주면 하는 거고 안 빌려주면 못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공통이 됐죠. 코스닥 150 종목으로. 그래서 조금 그때와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좀 다른 상황이고, 제넥신도 한번 볼까요? 제넥신은 오늘 기관 매수세가 오전에 들어왔다가 꺾였죠. 스물스물 계속 이렇게 꺾이는 흐름. 이런 거면 이제 매도치기가 좋죠. 좋은데 어쨌든 얘도 재료를 갖고 있으니까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 선물보다는 좀 더 복잡한 변수들을 제어해야 되는. 주식 선물은 쌍끌이 매도, 그다음에 대량 매도 쭉 흘러나오고 뭐 빼고 대신 약간 있으면 좋고, 그러면 이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 중간중간에 변수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급등이나 급락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동성이죠. 그래서 주식 선물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데이 트레이딩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윙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악재죠. 수급보다는. 그래서 공매도를 할 거다 그러면, 스윙을 할 거다 그러면 호재가 없고 수급이 조금 안 좋고 뭐 이런 종목들 찾아서, 차트가 좀 무너지고 이런 종목들 찾아서 스윙으로 거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식 선물은 거의 안 받고 이거 들여다보느라고 저기 대주라고 돼 있죠. 대주거래, 공매도 거래 들여다보느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3천만 원으로 세팅이 돼 있나 봐요. 이거 모의거래 시스템에. 그래서 유통대주, 이게 만약에 이제 키움증권이든 키움이든 뭐 다른 증권사든 간에 할 때는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그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요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매 구분 지정가, 유통대주. 상환할 때도 여기 딱, 이거는 지금 못 건들게 돼 있죠. 지정가에 유통대주 상환,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게 돼 있고, 이 지정가는 여기 위에다 걸어도 상관없어요. 매수할 때. 근데 매도는 밑에다 걸면, 보세요. 여기다가 매도를 걸면, 아이고, 업틱 룰 위반이라고 하죠.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50 걸어보면 체결이 됐네요. 자, 한 주가 체결이 됐고, 자,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산인 거죠.
여기다가 한번 걸어볼게요. 바로 청산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시장가 매도는 안 되는 그런 업틱 룰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대주 그러니까 공매도를 뭐 기관하고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60일 동안 가능하지만 개인은 아니 60일 이상 가능하지만 개인은 60일밖에 불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도 개인은 뭐 일반인은 3천만 원까지 한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개인이 무슨 뭐 몇 억씩 공매도 할 건 아니고 이거면 공매도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60일 이상 공매도를 잡고 있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게 저는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 단기 매매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숏은 말 그대로 짧게 쳐야 되는 거잖아요. 숏을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외인 기관하고 동일한 어떤 그 자격 조건을 주면 좋긴 좋겠지만 저는 그나마 이것도 감지덕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식 선물과 함께 공매도 옵션이 저한테는 이제 생겼다 할 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매도를 좀 할 거고 이번 주는 공매도와 주식 선물을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매매 일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주식 선물과 공매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